네, 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네, 오늘은 gRP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gRPC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REST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REST가 뭐예요? 우리 REST API라는 걸 통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많이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통신을 할 때 자, 이렇게 요청 HTTP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HTTP를 사용을 하는 건 같은데 지금 이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는 JSON 형식을 통해서 REST API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키를 name이라고 하고 그리고 value를 장고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value로 하고 뭐 이거는 1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죠. REST를 경우. 자, 여기는 REST. 근데 이 REST의 문제가 뭐예요? 제 생각엔 뭐냐면 이 요청을 한 번 주고받았을 때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두 번째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장고가 아니고 장고 2가 돼요. 그리고 값은 2000을 한다고 써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주고받아요. 이걸 쭉 하면은 이 데이터는 계속 이 JSON 형태로 주고받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000 그리고 3000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는데 여기서 잘 보면 이 value라는 것들은 다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결국 이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근데 이 키들 있잖아요. 이 name과 value는 이게 필요할까 이거예요. 이것들은 어차피 같은 그 필드고 어떤 이 값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 연결 정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1번, 2번 해놓고 이것도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name과 value라는 데이터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이 1번과 2번은 미리 우리가 사전에 name을 의미하고 value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사전에 우리가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약속만 되면은 이거를 크게 데이터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통신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이 gRPC에서 큰 그 프로토버퍼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gRPC를 이해해 봅시다. 자, 먼저 RPC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RPC는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요청을 먼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어떤 값을 가지고 요청을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약속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번, 2번과 같은 그런 약속을 통해서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약속에 맞게 변환해 주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곳이 이 스톱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스톱에서 그 우리의 약속, 이걸 앞으로 인터페이스라고 부를게요. 이 인터페이스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서 이렇게 보내주면 넘기면은 이 RPC 런타임에서 그 상대방 서버에다가 이걸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서도 아까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 약속을, 왜냐면 그건 미리 사전에 주고받았으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연결을 해줘요. 1번은 name, 2번은 value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서버한테 다시 전달을 주면 그거 서버가 다시 이거를 데이터 처리한 다음에 넘겨주면 또 다시 그 반대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또 키와 예를 들어 name은 1번, value는 2번 이런 식으로 반대 작업을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다가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것을 RPC의 첫 번째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RPC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RPC를 좀 더 보면은 RPC는 이 리모트 프로세서 콜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한다 라는 의미고요. 다른 프로세스와 통신할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REST의 경우는 JSON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존재하는 이 스톱이라는 것이 이 시리얼라이즈와 디시리얼라이즈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gRPC는 뭐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통신하는 게 RPC인데 여기서 구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gRPC예요. 사실 이 G는 구글의 약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구글이 만든 RPC다. 자, 그러면 볼게요. gRPC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프로토콜 버퍼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를 미리 프로토 파일에 정의를 해 두고요. 하지만 REST는 이런 거 없이 그냥 JSON XML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의 흔히 볼 수 있는 REST에서 이 요청을 사용할 수 있는 바디 값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프로토 파일에 먼저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 유저네임은 1번, 페이보릿 넘버는 2번, 인터레스트는 3번, 그리고 이거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런 거에 또 이 필드의 특징을 미리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인터페이스에 맞게 스톱이 변환,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 버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잘 보면은, 지금 잘 보면은 여기 0A가 데이터 맨 앞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첫 번째 필드고 이거 타입은 스트링이다. 10은 이건 두 번째 필드고 이거는 숫자다. 그리고 1A는 세 번째 필드고 스트링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거는 6개의 길이고, 그 다음에 마틴, 이렇게 6개, 다음에 6개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인트니까 이 랭스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이 세 번째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길이와 함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쭉 연결을 해서 이거를 보내면 이 데이터, 이 JSON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데이터 크기가 작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gRPC는 HTTP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싱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HTTP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한 번만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번 요청할 때마다 여기서 커넥션을 맺어주고 커넥션을 끊어주고 다시 맺어주고 끊어주고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HTTP는 그런 한 번에 한 번의 커넥션을 가지고 여러 번의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는 매번 맺어주고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한번 먼저 커넥션을 맺어주면은 이 요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넥션을 끊어줄 수 있어요. 이게 멀티플렉싱이라는 기능이고 이거는 HTTP2에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gRPC에서는 이 HTTP2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플렉싱이란 그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개념만 알기에는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코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번 이거 직접 한번 보면서 따라 해보시면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가장 중요한 것만 보면은 이게 아까 말한 프로토버프 파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가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프로토의 헬로 월드라는 것을 미리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심플이라는 서비스에 이 say hello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고 이거는 헬로 리퀘스트를 받으면 헬로 리플라이라는 리스폰스로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헬로 리퀘스트에는 name이라는 필드가 들어가고 헬로 리플라이에는 메시지라는 필드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 인터페이스는 이 gRPC에 사용되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정의했고요. 이 gRPC 프로토버프라는 디펜던시로 이 패키징에서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버프 파일을 만들면 이거를 서버에서 사용을 할 거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지금 저희는 자바로 지금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사용한 디펜던시는 이 프로토버프를 자바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자바에 바뀐 거를 여기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버가 파이썬으로 누군가 개발을 했어요. 그럼 파이썬에서는 이 프로토콜 버프를 파이썬에 맞게 변환해주는 그런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파이썬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만 알고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gRPC 서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gRPC 클라이언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신에 이 gRPC 클라이언트는 한 번만 호출되도록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버를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먼저 구동을 해보면
서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한 번만 호출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네, 한번 호출하면은 제가 이 로깅을 하도록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자세히 보면은 이 헬로 테스트 프롬 클라이언트 라고 나오도록 제가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gRPC 컬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해볼게요. 이 gRPC 컬이 뭐냐면 우리 보통 HTTP 그 JSON REST API를 통신을 테스트할 때는 컬이란 걸 통해서 보통 많이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데 이거는 gRPC라는 걸 이용한 컬인 거죠. 그래서 gRPC 컬을 한번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는 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RPC 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hello gRPC call 라는 응답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건 확인해 봤고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은 리퀘스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지금 한번 같이 돌려보면서 같이 이 리퀘스트 한번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버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이 서버의 로그를 자세히 보면은 HTTP2와 컨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gRPC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헤더지만 헤더에 gRPC HTTP2 리퀘스트 헤더라고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패스는 여기로 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gRPC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바디 보면은 이제 바디도 아까 중요하죠. 바디 프로토 버퍼 사용해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환돼서 통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서버 로그 중에 바이트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역시 이 메시지를 바이너리 포맷, 이 프로토 버프 형태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웃바운드로 되어 있는 거에서 지금 랭스는 21, 그리고 바이트는 이런 식으로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이슨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하면 23바이트인데 이걸 프로토버프로 하면 14바이트고요. 이 응답 역시 32바이트짜리를 프로토버프로 하면 21바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 gRPC 리퀘스트를 한번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 gRPC 컬을 사용하면서 전 좀 호기심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gRPC의 지금 핵심이 뭐예요? 프로토콜 버퍼라는 걸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미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스톱이란 걸 사용을 해서 이 통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gRPC 컬은 우리가 클라이언트긴 하지만 그냥 우리 터미널에서 그냥 명령 한 줄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프로토콜 버퍼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사전에 주고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통신을 할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API가 호출되기 전에 이 리플렉션 API를 먼저 한번 호출을 첫 번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 자기가 호출하려고 했던 호출을 두 번째로 호출을 해줘요. 그래서 그 로그를 한번 자세히 보면은 자, 이 패스 첫 번째 리플렉션 API는 이쪽에서 이렇게 먼저 호출을 한번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원래의 내가 호출하려고 했던 이 두 번째 본 호출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프로토콜 버퍼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통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gRPC를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바꾸거나 뭐 도입을 하려면 그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REST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가장 눈에 보이실 텐데 이 프로토는 먼저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파란 건 gRPC, 이 노란 건 REST입니다. 그리고 X축은 이 데이터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데이터 크기가 크다. 여기는 효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을수록 데이터 효율이 좋다, 통신이 더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크기가 작을 때는 gRPC가 오히려 REST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건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잖아요. 그리고 REST API 같은 경우는 어디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REST를 사용해서는 바로 통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서버나 클라이언트 각자 데이터를 변환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gRPC 같은 경우는 이 스톱이라는 거를 한번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넘기고 서버 갔다가 다시 서버에서도 스톱 거치고 변환해서 다시 클라이언트 오죠. 그러니까 이 스톱이라는 것이 한 번씩 거치게 되면,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작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데이터가 반면에 클 때는 이게 다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gRPC가 REST에 비해서는 상당히 데이터 속도가 빠른 거, 이 효율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한 9배 정도 데이터 속도가 효율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의 용량이 커질수록 gRPC가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 이렇게 오늘 gRPC를 알아봤는데요. gRPC는 데이터 사이즈가 클 때는 좋은 선택, 아주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gRPC를 통해서 HTTP2의 멀티플렉싱 같은 기능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gRPC는 쓰면 이런 점이 좋다는 걸 알아봤고요.